뉴욕주가 지난 11일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서 뉴욕시가 조만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에서 12인치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지난 11일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서 뉴욕시가 조만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식당 등 뉴욕시 실내 사업장이 손님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을 폐지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검토와 승인을 얻어 조만간 접종 증명 의무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서 백신 접종 증명까지 사라지면 사실상 코로나19와 방역은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는 셈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22일 기준 확진율이 1.9%, 뉴욕시는 1.3%, 롱아일랜드 2.5%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르별로는 퀸즈가 1.7%,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맨하탄이 1.4%, 브루클린이 1.1%, 브롱스가 1.0%로 집계됐고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모두 2.5%로 조사됐습니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맞서 새로운 제재 및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을 선택했다. 그와 그의 나라가 그 결과를 짊어질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경제에 즉각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가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거론됐던 국제금융정보통신망 배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으며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의 21세기 하이테크 역량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주요 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개시했으며 우크라이나군에게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 키예프의 군작전 통제센터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해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것이며 그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향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국제유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4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를 돌파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3.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배럴당 $4 이상 뛰어오르며 $96를 돌파해 2014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나라에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국가로 유럽 석유 공급의 약 4분의 1과 가스 공급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이번 주 발행할 리포트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제유가는 2분기 평균 $110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다음 분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연말에는 평균 $90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에서 12인치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24일인 오늘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바람이 시속 7에서 10마일로 불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주의보에 따르면 밤 10시를 기해 뉴욕 전역에 걸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호크밸리와 허드슨밸리를 포함해 뉴욕 중부 지역에는 최대 6에서 12인치의 눈이 내려 금요일 오전 출근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강설량은 시간당 1에서 2인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욕 서부 지역에는 3에서 6인치의 눈과 함께 얼음이 섞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시속 30마일까지 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 기온이 화씨 22도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고 눈이 그치겠으며 일요일은 최고 기온이 46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가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추가 투표소가 25일부터 3일간 운영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23일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투표가 마감된 결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3개 주에 등록된 전체 유권자 9,123명 가운데 293명이 참여해 약 3.2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재외선거 첫날 투표 비율인 3.1%와 비교해보면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25일부터 3일간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벨리사이즈팍 한인회관, 테너플라이 한인 동포회관과 첼트넴 에버그린 센터 등 추가 투표소 운영이 시작됩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추가 투표소가 운영이 되는 25일부터 급증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록했던 뉴욕 이런 투표율 70.65%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회송돼 해당 시 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대선 당일인 3월 9일 한국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노숙자들에게 떠밀려 선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타임스퀘어역 등 3개 역에 스크린 도어가 시범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 맨하탄 타임스퀘어역과 L전철 3에비뉴역, 2전철 퀸즈 자마이카 인근 서핀 블로바드역 등 3개 역에 스크린 도어를 시범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중국계 여성 미셸 고가 타임스퀘어역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크린 도어 설치를 재검토하게 됐다며 뉴욕 지하철이 건설된 지 100년이 넘어 여러 제약이 많지만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472개 전철역 중 4분의 1 정도인 128개 전철역에만 스크린 도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나마 설치 비용이 $10억 넘어 사실상 전면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뉴저지 대표 주립대인 러커스대가 연소득 $65,000 이하의 학부생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커스테는 올가을 시작하는 2022-23학년도부터 뉴브런스윅 캠퍼스에 등록하는 1, 2학년 학부생에게 연소득에 따라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스칼렛 개런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 속한 가정의 조정 연소득이 $65,000 이하면 수업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연소득이 $65,000에서 $80,000 사이면 연간 수업료를 $3,000만 받고 8만에서 10만 사이면 수업료를 $5,000만 내면 됩니다. 러커스테는 스칼렛 개런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7,600명의 학부생 중 20% 정도가 학비 무료 또는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를 위해서 1년에 $2,400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1,000만 달러는 뉴저지주가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가든 스테이트 개런티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혜택은 수업료만 해당돼 기숙사와 식비 등은 학생 본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러커스테의 저소득 중산층 대상 수업료 면제 감면 프로그램은 앞으로 뉴저지에서 대학 학비 무상 혜택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 회계연도 한인 자진 출국자와 입국 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강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157명으로 2019 회계연도 184명보다 줄었지만 2018 회계연도 157명과 동일했습니다. 또 추방자 중 55%에 달하는 87명은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이며 살인, 강도, 폭력 등 형사사건 추방자는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뒤 추방 판결 이전에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사람은 2,411명으로 2018 회계연도 1,787명, 2019 회계연도 1,880명보다 30%가량 급증했습니다. 또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 금지된 한국 국적자도 2,661명으로 2018년과 2019년 약 2,000명보다 역시 30%가량 늘어났습니다. 한편 2020 회계연도 강제 추방된 이민자는 23만 9,151명으로 1년 전보다 31.4%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모기지 신청이 급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13.1%나 감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융자 신청은 전주보다 15%나 줄었고 지난해 같은 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56%나 급감했으며 주택 구입 신청은 10% 줄면서 1년 전보다는 6% 하락하는 등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64만 7,200달러 이하의 컨포밍 모기지론의 30년 고정금리는 4.06%, 포인트는 0.48%로 상승했으며 모기지 신청 평균 금액은 45만 2천 달러로 지난해 2월 11일 기록한 사상 최대 금액 45만 3천 달러와 비슷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확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출과 주택 구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 구입 수요가 많았지만 3주 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맨하탄 지방검찰청 검사 2명이 사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일가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대배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탈세를 수사하던 맨하탄 지방검찰청 검사 2명이 돌연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검사 2명은 최근까지 대배심에 트럼프 일가의 불법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기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여서 이들 중인 검사 2명이 한꺼번에 사임함에 따라 검찰의 대배심 설득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소집된 대배심은 오는 4월까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 검사의 사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판단입니다. 만약 이번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배심 기한을 연장하거나
배심원을 새로 선정, 다시 대배심을 구성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배심을 설득할 주인 검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이 역할을 맡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검사들이 사임한 것은 지난달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검사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엘빈 브레이그 지검장과의 마찰 때문이며 브레이그 지검장이 이 수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 한 달 가까이 대배심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레이그 검사장은 최근 살인 등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폭력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라고 지시, 뉴욕 시민들의 반발을 산 인물입니다. 뉴욕 출신의 한인 카지노 재벌 김수영 씨가 87억 달러를 투입해 미디어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발리 등 유명 카지노를 인수한 데 이어서 뉴욕주의 맨하탄 카지노 설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잘 알려진 김수영 스탠다드 제너럴 펀드 대표이사가 아폴로와 공동으로 미 전역에 60여 개 TV방송을 소유한 태그나 그룹을 87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태그나 그룹 인수가는 54억 달러이며 기존 부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거래 총액은 모두 87억 달러가 됩니다. 스탠다드 제너럴 펀드는 태그나에 지난해 9월 14일 종가의 프리미엄 39%를 가산해 한 주당 24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클로징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씨는 5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퀸즈에서 성장, 사이번 하이스쿨을 졸업한 뒤 프린스턴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사이번스 하이스쿨 총동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7,000건 감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7,250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20여 대의 초대형 트럭들이 캘리포니아주를 출발, 워싱턴 DC까지 대륙 횡단 항의 시위를 시작하자 연방 국방부가 국가방위군 700명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퀸즈 팔 락거웨이의 한 농구장에서 22세 남성이 괴한 2명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마존 전직 노동자 3명이 어제 노조 결성을 위해 스테이튼-아일랜드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사유지를 침범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사슴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총기 등으로 사슴 180마리를 도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촬영 도중 오발 사고를 일으킨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자신의 오랜 주거지 뉴욕시를 떠나 버몬트주의 55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175만 달러에 매입해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6일 개최 예정인 제51회 뉴욕 마라톤 참가 선수가 팬데믹 이전인 5만여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극장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브루클린 포트 그린 플라자에 초대형 스크린을 갖춘 드라이브-트루 극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 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부스터샷을 맞아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뉴욕시는 오는 28일까지 백신 접종자에게 $10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스터샷은 코로나19 중증과 사망에 대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성인들 중 아직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부스터샷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막 첫 번째 유아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 퀸즈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